환자분을 잘 관찰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중점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쓰셨으면 안 빼려고 하실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 예측가 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진료 2과 원장님 조성곤 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우리 자연치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조성곤 원장님 지금 저희 유튜브 처음 출연하시는데 인사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 예측가 제2과 원장 조성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임플란트 진료 위주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치아가 살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임플란트 진행을 좀 하는데, 우리 조성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료 전문의 선생님이시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치과 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보전, 보철, 신경치료에서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원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가기 전에 치아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예. 치아가 지금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조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상태 같으신가요? 일단은 뿌리밖에 안 남은 게 이제 상하게 위쪽에 뿌리밖에 안 남은 것들은 방법이 없죠. 살릴 방법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치를 해야죠. 위턱 쪽에는 이제 송곳니 2개랑 저기 뒤에 소구치 하나랑 이렇게 3개 정도는 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발치를 하는 게 치료가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앞니 4개 있는 거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 좋게 하려면 뭐 당연히 브릿지도 좀 보철 치료도 해야 되고요. 오른쪽 아래 이 약간 까맣게 썩은 이 송곳니로 보이는데 이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살릴 수 있고요. 왼쪽 아래 이 앞니 바로 뒤에 거 썩어서 살짝 뿌리 살짝 보이는 거, 이런 거는 가망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건 빼는 게 치료가 되죠. 이런 거. 조 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런 말씀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이 치아는 좀 살릴 수 있겠다, 이 치아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어떻게 일반인들이 거울 보고 내 이 이빨 좀 살릴 수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기준은 치아 목 부분의 상한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치아가 다른 데 상한 것보다 치아의 목 부분이 상해서 없어지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목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그래서 목 부분이 한 2분의 1 이상 없다 그러면은 발치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 머리 부분이 또 한 3분의 2 이상 없다, 그런 것도 결국에 빼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치아홀들이 되게 틀어져 있는 치아들도 있고 치아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치아도 있고 충치도 있는 치아들이 있는데, 치아 사진을 볼 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빼는 게 나을까요? 앞니 그 썩은 거 말고 안 썩은 치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거는 애매하네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판단하기가 약간 좀 빼는 게 나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장님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환자분을 잘 관찰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중점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쓰셨으면 안 빼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진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딱 수학 답처럼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고 이분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치아 상태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구강 상태나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결정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치아들 이쁘게 해도 이 앞니가 하나 이렇게 이미 틀어져 있고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니 때문에 옆에 이들 예쁘게 다 해도 티가 안 나요. 예쁜 티가.
그럼 이럴 때는 저희가 발치를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전략적 발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원장님 어떻게 환자분이랑 얘기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네,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 좀 그만하라고. 조 원장님 굉장히 착하십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눈으로 봤어도 충치가 좀 있는 경우인데, 가운데 부분에 생긴 충치 이런 것들 어떨 때 주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주 명확하죠. 방법은 딱 하나죠. 치아 사이에 음식물 낀 거 청소만 잘하면은 안 생깁니다. 근데 치아 사이에 음식물 낀 거를 요새 이제 공단 구강 검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 치실이나 치간이솔 사용하시냐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치간이솔이나 치실을 20대가 넘어가면은 음식물이 이제 치아 사이에 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충치가 치아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는 금방 신경치료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20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치간이솔이나 치실이나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치아 사이 청소 잘 해주셔야 그때부터는 좀 이런 사진 같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죠. 치아 사이만 깨끗하면 요거는 안 생긴다고 보죠. 이 치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살릴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신경치료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전부 다 좀 안 좋은 곳에 충치가 있어서 까만 것들은 제가 볼 때 다 신경치료 하긴 해야 돼요. 송곳니 목 부분에 까만 것까지도 다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 이 송곳니 목 부분에 있는 까만 것 아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신경치료 당연히 가능하고요. 왼쪽 맨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그 뻥 뚫린 거, 그거는 지금 사진으로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깠다 가면 그거는 빼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웬만하면 절반 정도 상했다 그러면은 살릴 가능성이 있죠. 네. 마지막 장 세 번째 사진 왼쪽에 보면 지금 뿌리만 2개 남아있는 거 있는데,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뿌리만 괜찮으면 살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뿌리만 멀쩡하면 이 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2개 뿌리 남은 거는 좀 살릴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아가 색깔이 푸석거리는 색깔은 아니에요. 보니까 약간 광택도 있고, 나머지 뿌리는 그래도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까만 부분은 긁어내면 없어질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제대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신경치료해서 포스트 심어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빼는 거에 미련이 없으시다 그러면 사실 빼고 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는 좋긴 한데요. 발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치료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진만 보고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도 보고 환자한테 이제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도 보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아플 때 씹을 때 아픈지, 뭐 찬 거 먹을 때 아픈지, 아니면 뭐 실인지 이런 것들 다 좀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좀 해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사진만 갖고 저희가 좀 어떻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싶어서 우리 조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조금 좀 해봤습니다. 그 학자들이 충치가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느냐, 어떤 충치의 그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징조 같은 게 있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단 음식 좋아하면 충치가 잘 생길까, 아니면 뭐 집안 내력에 충치가 잘 생기면 잘 생길까,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다 그렇게 썩 효과적으로 충치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제일 관련성이 높은 거는 현재 입안에 들어있는 충치나 치료한 개수가 많으면 나중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충치가 더 생긴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치료받았던 거나 이를 뺐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쭉 이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인 부분들도 있고 체질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양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치과 치료를 좀 많이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내가 충치가 더 생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일찍 오시면, 우리 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치과에서는 치아 살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치과 갔더니 이 빼고서는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더라, 그 정도 의사면 거의 사이코패스예요.
문제예요. 나 돈 벌려고 남의 생리를 뽑아? 그 정도는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외과 의사나 이런 정도 됐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벌려고 손가락 하나 잘라내자고, 멀쩡한 손가락 잘라내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맨정신으로 사실 못합니다. 치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치아의 소중함이나 이런 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돈 벌려고 생리 뽑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조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뺄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이 사람이 정말 관리가 잘 되는구나, 그럼 한번 살려보죠. 아니면 이 사람은 관리가 정말 안 돼서 이거 해봤자 얼마 못 가겠다, 그럼 그때 이제 발차고 임플란트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전문의한테 치과 상태나 구강 상태나 이런 것들 의논하시고 그러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조 원장님 같이 처음 이제 나오고 앞으로 이제 자주 좀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좀 해주실 건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처음이라 긴장이 돼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